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와 두 동생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우리 집은 달동네 반지하방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집안에 물이 차올라 밤새 양동이로 물을 퍼내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영아, 학교는 꼭 가야 해. 공부만이 너희를 이 가난에서 구해줄 거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다행히 머리가 좋았던 덕분에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죠.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공부는 계속 잘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겨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무리하게 일하시다가 건강이 악화된 거였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어머니가 일을 못하시니 가게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동생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었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지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좀 더 버텼어야 했는데.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을 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선생님, 저 학교 그만두려고요. 담임 선생님은 제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크게 놀라셨어요. 성적도 좋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니까요. 지영아, 왜 그러니? 너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학생인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해요. 선생님은 온갖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장학금도 알아봐 주시고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시겠다고도 하셨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머니처럼 온종일 일할 수 있어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저는 학교를 자퇴했어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친했던 수미, 은정이가 너무 아쉬워했어요. 반면에 같은 반에 소위 잘 나가는 아이들은 저를 업신여기기도 했죠. 에이, 역시 가난한 집 애들은 다르네. 공부 좀 한다고 해도 결국 중퇴하고 공장 가는구나. 송지은이라는 아이가 제 귀에 들리게 일부러 크게 말한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 아이는 중학교 때 반장이었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부잣집 딸이었어요. 저를 늘 깔보는 눈빛으로 봤죠.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저는 식당 서빙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주유소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낮에는 어머니의 일을 대신해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죠.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 나아지셨어요. 그때서야 저는 제 미래를 다시 생각할 여유가 생겼어요. 지영아, 이제 내 공부를 다시 해야지. 너는 원래 공부를 잘했잖아.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계속 일을 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했죠. 집에는 학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지영아, 이거 내가 학교 다닐 때 쓰던 참고서야. 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중학교 때 친했던 수미가 제게 책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끝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그 기세를 몰아 대학 입시 준비도 했어요. 지영아, 너 대학에 간다고? 진짜 대단하다. 주변에서는 놀라워했지만 저는 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원하던 대학교 경영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죠.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집에도 생활비를 보내야 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처럼 MT나 축제를 즐길 여유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영 씨는 정말 성실하네요.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대학교 3학년 때 인턴십을 하면서 상사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그래,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죠. 졸업 후에는 그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일도 적성에 맞았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저는 호준 씨를 만났어요. 그는 우리 회사의 협력사 담당자였는데 미팅을 통해 알게 되었죠. 호준 씨는 저와는 달리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셨고 그 역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지영 씨, 저랑 식사 한번 할래요? 업무 미팅 후 그가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배경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호준 씨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고 나서도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후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지영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호준 씨는 항상 제게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제가 힘들게 살아온 과정을 존중해주고 제 강한 의지를 사랑해 주었죠.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셨지만 저를 알아가면서 점차 인정해 주셨어요. 결혼 후 2년 뒤에 우리 아들 현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3년 후에는 딸 아연이도 태어났죠. 아이들이 생기면서 저는 일을 잠시 쉬고 육아에 집중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아이들에게 투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었거든요. 현우는 어릴 때부터 호텔 산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호준 씨의 회사와 거래하는 호텔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호텔 비즈니스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죠. 엄마, 나중에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현우는 진로를 확실히 정했어요. 그는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고 방학 때마다 호텔에서 인턴십도 했죠. 대학 졸업 후에는 해외 유명 호텔 체인에서 경력을 쌓았고 10년 정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 호텔 운영이사로 승진했어요.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는 새롭게 오픈하는 부티크 호텔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죠. 현우의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힘들게 살아온 과정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중학교 동창회. 사실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학교를 중퇴한 후로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제 삶은 그들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어쩐 일로 동창회를 가신다고요? 어디서 해요? 현우가 물었을 때 저는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랜드 센트럴 호텔에서 한대. 그거 우리 호텔인데요? 제가 신경 써드릴게요, 엄마. 현우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히도 현우가 대표로 있는 호텔에서 동창회가 열리게 된 거였죠. 현우는 엄마의 동창회라며 특별히 신경 써주겠다고 했어요. 동창회 당일 저는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호텔로 향했어요. 30년 넘게 만나지 않은 옛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죠. 특히 중학교 시절 저를 무시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지영아. 호텔에 들어서자 수미와 은정이가 저를 반갑게 불렀어요. 그들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기는 오랜만이었죠. 와, 정말 오랜만이다. 너 전혀 안 변했다. 세 명이서 꼭 껴안고 한참을 웃었어요. 옛 친구들과 재회하니 중학교 시절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좋은 기억도 있었고 아픈 기억도 있었지만 모두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준 소중한 경험들이었죠. 김지영, 맞지? 오랜만이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송지은과 그녀의 무리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 했어요. 어머,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지은아.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지은은 잠시 제 옷차림을 살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지은아 출세했네. 친구들 덕에 호텔도 와보고. 가난해서 중퇴까지 하더니 호텔은 처음이지? 그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듣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겠지. 그런데 그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현우가 들어왔어요. 그는 호텔 대표답게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이었고 직원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죠. 엄마, 여기 계셨군요. 동창회는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현우가 제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말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와 현우에게 집중되었죠. 응, 고마워 현우야. 친구들도 소개할게. 이쪽은 내 아들 민현우야. 이 호텔 대표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내심 가슴이 뿌듯했어요. 친구들의 표정이 일순간에 변하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특히 지은의 얼굴은 보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녀의 입이 O 모양으로 벌어지고 눈이 동그랗게 커졌거든요. 잠깐, 여기 호텔 대표가 김지영 아들이야? 지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죠.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영 여사님의 아들 민현우입니다. 현우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말에 연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수미와 은정이는 제게 다가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영아, 너 정말 대단하다. 아들이 이렇게 근사하다니. 너 항상 야무지더니 역시 잘 될 줄 알았어. 은정이가 저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수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에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현우 씨. 저는 지영이 중학교 친구 수미예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의지가 강하고 똑똑했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셨다고요. 저에게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그 말을 들으며 지은은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아마도 과거에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나 봐요. 지영아, 정말 대단하다.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저에게 친근하게 대했죠. 그들의 태도 변화가 어이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현우가 다시 연회장에 와서 저를 찾았어요. 어머니, 슬슬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현우야.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려는데 지은이 다시 몇몇 친구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진짜 믿기지가 않아. 쟤네 아들이 이 호텔 대표라니. 얼마나 돈 많은 남자를 만난 거야? 우리 중에 누가 쟤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수미가 지은의 말을 듣고 화가 난 듯 말했어요. 지은아, 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신보가 못 됐더니 커서도 변한 게 없네. 그래서 옆에 누가 남아있겠어? 은정이도 거들었어요. 맞아, 지영이는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행복을 만든 거야. 넌 항상 남을 깎아내리기만 하지. 지은은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어요. 수미가 저에게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영아, 제 말은 신경 쓰지 마. 우린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현우와 함께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현우가 차 안에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어떤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을 깎아내리고 비웃는데 기쁨을 느끼더라고.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엄마. 중요한 건 엄마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현우 말이 맞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이룬 성취와 행복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중퇴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제가 원하던 삶을 만들어냈어요. 좋은 남편과 자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화목한 가정.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이었죠. 송지은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여전히 공허하겠지만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진심으로 타인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집에 도착했어요. 현우의 말에 저는 생각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 집 앞에는 호준 씨와 아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는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어서 와, 동창회 어땠어? 호준 씨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으며 웃음을 지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오랜 친구들도 만나고 옛날 날 무시하던 애들한테 통쾌한 한방도 날렸죠. 무슨 일 있었어요? 우리 현우가 호텔 대표라는 걸 알고는 얼굴이 5번은 바뀌더라고요. 특히 송지은이라는 애는 중학교 때부터 날 무시했던 애인데 오늘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못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오히려 걔를 나무라는 걸 보니까 통쾌하더라고요.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진정으로 이긴 거구나. 가난했던 어린 시절, 중학교를 중퇴해야 했던 아픔,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이 행복한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아연이가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문득 송지은을 떠올렸어요. 그 애는 여전히 남을 깎아내리며 살고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인생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 삶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여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동창회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가장 큰 복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며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행복한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거예요. 송지은 같은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